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본격적인 패권 전쟁이죠. 이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코인베이스는 XRP를 견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투자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리플, XRP, 스위프트 14% 점유 가능, XRP ETF 승인 설렘과 긴장이라는 내용인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이 글로벌 선거 시장에서 차세대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XRP가 기존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는 XRP 원장이 거래 처리 비용을 절반 이상 절감하고 은행이 자본을 미리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장점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리플 기반 ETF 출시될 경우 약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새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보다 더 큰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그는 리플이 스위프트의 연간 155조 달러 송금액 중에 14%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글로벌 금융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수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11건의 XRP ETF 심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결론을 앞두고 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연내 ETF 승인 확률을 95% 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XRP가 규제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리플이 기존 스위프트의 거래량이 무려 14%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모건 스탠리 리플 XRP 1조 달러 유입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플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기존의 스위프트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이 같은 전망은 특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리플의 기술력이 지원받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리플의 XRP 원장 기술이 기존 결제 방식에 비해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원장 설계는 은행의 거래를 위해 미리 자금을 예치해둘 필요가 없도록 해 은행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는 XRP가 진정한 브릿지 통화로 채택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에 유입될 유동성 규모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모건 스탠리 전문가들은 올해 리플 기반 ETF가 성공적으로 출시될 경우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유동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유입은 XRP 원장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뒤집기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이제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더 나아가 리플이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인 155조 달러 중 1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현재 11개의 XRP ETF 신청이 SEC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2025년 10월 말까지 승인될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스위프트도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25년 4분기 리플 그리고 헤데라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플랫폼에서 테스트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는 최근 리플랩스의 법적 소송 승리를 평가절하면서 소송에서 살아남은 것이 곧 회복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동의 거버넌스가 회복력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의 XRP 및 헤데라 테스트 결과는 적어도 2025년 11월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기는 XRP ETF 승인 결정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만약에 ETF 승인이 된다라면 리플은 주요 법적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알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이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가상 암호화폐 스위프트 결제망에 대해서 삐거덕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코인베이스 정면 충돌, XRP 8억 개를 비밀 매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보유 중인 리플의 XRP 지갑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때 970만 개에 달하던 XRP를 보관하던 콜드월렛은 현재 단 10개만 남았다. 그래서 보유량 역시 83%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자 스턴드루는 매도 물량의 72%가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여러 지갑을 통해 매도 흐름을 위장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이후로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을 지지 세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리플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연계 은행을 유동성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대형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건 스탠리까지 동차하면서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유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모건 스탠리 리플을 스위프트 대체할 국제 결제 시스템 유력대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국제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리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연구원이 인용한 은행 및 금융법 검토 제36급 발췌본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리플의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리플이 분산 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는 송금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혜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화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덕분에 은행들은 사전에 자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국제 송금이 가능해져서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기술은 결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며 사기 위험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리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리플 스위프트를 대체할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점인데,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현재 여러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리플이 기존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SEC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기술 및 시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고요.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통로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리플의 인프라가 스위프트가 장악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의 인정은 리플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들의 도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평가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고요. 비용 절감, 그리고 빠른 속도, 그리고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는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이 스위프트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미래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지가 주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대형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도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부터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리플은 뭐다? 찐이었다, 진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맞이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자로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 간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스위프트는 이제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렛과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XRP가.
자,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을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과 결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ODL 솔루션은 고가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금융 업계의 토크나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발표는 XRP 장기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고 대중화의 촉매자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 XRP, 이 리플의 가치, 그쵸? 가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밸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한다?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관점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4,500원 즉 이 박스권이죠. 4,000원부터 4,500원의 박스권 상단부 4,500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주는 관점이고, 결국 상승 관점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4,500원짜리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번에는 진짜로 이 5,000원짜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때 구간, 그쵸? 이 3,000원을 이 시대로 깨고 반등하는 구간과 그리고 지금 이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때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모멘텀이 폭발해 준다라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큰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사기가 두렵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물론 그 먼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말까지 이 리플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도 오히려 저점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홀딩하는 거 추천드리고 기존에 사지 못했던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